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던 원자력 에너지, 그중에서도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분석 보고서와 관련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뜨거운 분야죠. 맞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기존 에너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줄여서 BOF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BOFA에서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 SMR 분야의 선두주자들, 기대주들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그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등급을 좀 내렸죠. 네, 맞아요.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왜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좀 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거대 에너지 기업은 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함께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SMR 신생 기업들과 기존 강자들의 시각 차이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투자 관점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좋은 목표입니다. 워낙 변동성도 크고 정보도 많아서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월스트리트는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던 SMR 기업들에 대해서 뭐랄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단순히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복합적이겠죠. 물론 주가 상승 속도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일 테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지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BOFA 증권의 조치겠죠. SMR 기술 분야에서 정말 대표적인 두 기업입니다.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네, 두 회사 모두 기대가 컸었죠. 그렇죠. 그런데 BOFA가 이 두 회사의 투자 등급을 각각 매수해서 중립으로, 그리고 뉴스케일은 중립에서 아예 실적 하회, 그러니까 언더퍼폼 등급으로 낮춰버렸어요. 네, 뉴스케일은 좀 더 충격이 컸겠네요. 실적 하회면 사실상 매도 의견에 가까우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냐면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두 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상승률이 대단했죠. 오클로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무려 423%나 치솟았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106%나 상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죠. 와, 423%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야말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테마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혔던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 원자력, 특히 SMR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BOFA는 찬물을 끼얹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BOFA는 현재 주가가 비현실적인 수준의 가치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거품이 꼈다, 너무 과열됐다, 이런 경고등을 켠 셈인데요. 네, 그 표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 수준.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현재 가격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BOFA 보고서의 핵심 논리가 뭔가요? 네, BOF의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주가가 SMR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널리 보급되는 초기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배치 속도와
할인율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배치 속도와 할인율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배치 속도는 말 그대로 SMR이 얼마나 빨리 여러 곳에 건설되어서 실제 전력 생산을 시작하느냐 하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할인율은 경제학이나 재무에서 쓰는 개념인데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죠. 아하. 그러니까 BOFA는 지금 주가가 SMR이 엄청나게 빨리 지어지고 또 미래 수익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그런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SMR 기술이라는 게 물론 장기적으로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보프에도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SMR 기회에 대해 긍정적 Positive on the Long-Term SMR Opportunity라고 분명히 언급은 하고 있어요. 미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이 기술 발전의 실제 속도나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허들들을 좀 간과하고 너무 앞서 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뭐랄까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장기적인 꿈은 인정하지만 단기적인 현실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프웨가 오클로와 뉴스케일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내린 평가의 결이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 등급 하향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이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등급이 내려갔으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나 목표 주가 조정을 보면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오클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클로는 말씀하신 대로 매수에서 중립으로 등급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목표 주가는 오히려 기존의 92달러에서 11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크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아니, 등급은 내리면서 목표 주가는 올린다. 이건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등급 내리면 목표 주가도 같이 내리지 않나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이 분분했죠. 제 생각에는 보페아가 오클로의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분명 부담스럽다고 판단해서 중립으로 내렸지만 동시에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들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 가시적인 성과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페아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요. 우선 오클로가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이 DOE가 주관하는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 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ARDP의 참여자로 선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의 중요한 지원과 신뢰를 얻었다는 의미거든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아이다호 내셔널 레보라토리 부지에서 자신들의 첫 상업용 소형 원자력 발전소인 오로라 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입니다. 와, 착공식이요? 그럼 진짜고 첫삽을 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계획이나 청사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 단계로 옮겼다는 거니까요. SMR 분야에서 이런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회사가 아직 많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점을 높이 산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정부 프로그램 참여나 실제 착공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규제 관련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죠. 그래서 BOFA는 현재 주가는 좀 높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그래도 오클로가 뭔가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할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인정해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는 얻었다는 거죠. 아, 이해가 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매수는 아니지만 실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립이면서도 미래 가치, 목표 주가는 더 높게 본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클로의 리스크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원자력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실행 리스크, execution 리스크라는 걸 안고 있어요. 계획대로 제 시간 안에
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특히 SMR은 살온 기술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렇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오클로의 경우 어쨌든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첫 삽을 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런 실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BOFA도 그 점을 인정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클로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가시적인 성과가 돋보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실행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 그런데 반면에 뉴스케일 파워는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뉴스케일은 편파가 훨씬 박했죠. 중립에서 실적 하회로 이건 정말 강한 경고 메시지잖아요. 게다가 목표 주가도 기존 38달러에서 34달러로 하향 조정됐고요. 뉴스케일에 대해서는 BOFA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나요? 오클로와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뉴스케일의 경우 BOFA는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우려사항들을 여러 개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밸류에이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점들이죠? 크게 두 가지 리스크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파트너 리스크입니다. 뉴스케일 기술의 첫 상용화를 추진하는 주요 파트너 중 하나가 루마니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로엠파워 산하의 ENC의1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뉴스케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첫 상용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BOFA는 ENC의1이라는 파트너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건설하고 운영해본 경험, 즉 원자력 분야에서의 실적, 트랙 레코드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파트너의 역량에 대한 의문이군요. 네, 아무리 SMR 기술 자체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땅 위에 구현하고 또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건 결국 파트너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의 능력이나 재정 상태에 물음표가 있다면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BOFA는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 실행할 파트너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될 리스크는 후원사 리스크, 스폰서 리스크입니다. 뉴스케일은 오랫동안 미국의 대형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기업인 플루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기술 개발과 자금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플루어는 뉴스케일의 핵심적인 초기 투자자이자 기술 파트너 역할을 해왔죠. 아, 플루어요.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플루어가 최근에 가지고 있던 뉴스케일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습니다. 시장에 팔아버린 거죠. 네, 핵심 후원사가 지분을 팔았다고요? 그건 좀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BOFA는 이 플루어의 지분 매각을 두고 후원사의 확신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한다. Raises incremental concerns about sponsor conviction 고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직접적인 표현이네요. 후원사마저 확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라. 네. 오랜 기간 함께해온 핵심 파트너이자 후원사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 회사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기 쉽죠.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플루어 같은 큰 회사가 빠져나가면 다른 투자자들도 망설이게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뉴스케일의 경우는 SMR 기술 자체의 잠재력이나 가치보다는 이 기술을 현실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외부적인 요인들, 즉 파트너의 역량 부족 가능성이나 핵심 후원사의 지원 약화 가능성 같은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실적 하회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클로와는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한 거죠. 아, 정말 흥미롭네요. 똑같이 유망한 SMR 기술 기업으로 묶여서 불리곤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파트너십 구조, 주요 투자자의 움직임 같은 구체적인, 현실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이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현실적인 사업성과 리스크 요인들을 더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죠. 네, 옥석 가리기. 정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MR 신생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에는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또 다른 분석 기관에서는 넥스트에라 에너지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매수, 바이 의견과 목표 주가 $100를 계속 유지했어요. 아, 넥스트에라 에너지요. 네, 거기는 워낙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넥스테라 에너지는 오클로나 뉴스케일처럼 SMR 전문 기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원자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진 굉장히 전통적인 의미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데 왜 이 시점에 SMR 기업들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는 이 시점에 오히려 이 기업을 좋게 평가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넥스테라 에너지는 말씀하신 대로 오클로나 뉴스케일과는 사업 모델이나 회사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SMR 같은 특정 신기술 하나의 회사의 운명을 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게 넥스테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미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이기도 하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가지고 있고요. 또 플로리다 지역의 최대 전력 공급 회사인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 FPL,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라는 아주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규제 기반의 유틸리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FPL. 플로리다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 회사죠.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그렇죠. 이 FPL 같은 유틸리티 사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신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줍니다. 이게 넥스테라 전체의 안정성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MR 기업들이 가진 높은 성장 잠재력 대신에 넥스트에라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오는 안정성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멜리우스 리서치가 넥스테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제조업의 미국 내 회기, 전반적인 전기화 추세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굳이 SMR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따르는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넥스테라처럼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와 다양한 발전원을 가진 안정적인 기업이 그 시장 성장의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아, 그러니까 SMR 기업들은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노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라면 넥스테라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꾸준한 성장을 노리는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 정도의 투자처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넥스테라 에너지의 또 다른 핵심 자회사인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스, NEIR,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스는 바로 이런 전력 수요 증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의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초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이 시장 성장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붐의 수혜를 SMR 기업들만 보는 게 아니라 넥스테라 같은 기존의 비해형 에너지 기업들도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확실하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SMR 기업들이 아직은 미래의 전력 공급을 약속하는 단계라면 넥스테라는 지금 당장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넥스테라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 운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있는 포인트 비치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의 운영 라이센스를 추가로 20년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아, 라이센스 연장이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규제가 워낙 까다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라이센스를 연장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안전성 심사와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걸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은 넥스테라가 원자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런 복잡한 규제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뛰어난 대관 능력과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SMR 기업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큰 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규제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정부 허가를 못 받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경험 많은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멜리우스 리서치가 넥스테라 에너지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한 것은 SMR 같은 신기술이 가진 높은 잠재력 이면에 존재하는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대신에 1.
이미 검증된 탄탄한 사업 모델. 2.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위험이 분산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3.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규제 문제를 해결해온 입증된 실행 능력. 그리고 4.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을 제공하는 기업에 주목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투자 접근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클 때는 이런 안정성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와, 정말 명확하게 대비가 되네요. 한쪽에는 혁신 기술의 꿈을 좇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위험도 큰 SMR 기업들, 오클로, 뉴스케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미 검증된 방식으로 시장 성장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따먹으려는 현실주의적인 대안, 넥스트에라 에너지 인셈이군요. 네, 정확히 그런 구도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 그러니까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기간을 얼마나 길게 보는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할지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월스트리트의 엇갈린 분석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시장이 SMR 기술과 기존 에너지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함의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분석들은 원자력 에너지 투자 시장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혹은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SMR이라는 혁신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이나 초기 열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거죠. 아, 꿈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상업용 SMR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혹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원자력 규제 당국의 설계 인허가나 건설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 또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된 공정률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SMR을 통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실적 같은 것들이죠. 결국은 쇼미더머니 혹은 쇼미더 프로그레스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보파의 분석이 SMR 기술 자체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도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기회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다만 현재 주식 가격이 그 밝은 미래를 너무 빠르고 너무 과도하게, 어쩌면 좀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한 것이죠. 이건 어떤 혁신 기술이든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에 흔히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를 받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기대치가 조정되고 그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SMR 시장도 이제 그런 성장통을 겪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장통 정말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모든 혁신 기술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분야를 바라볼 때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SMR을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리스크를 여러 각도에서 아주 다층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앞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이건 오클러나 뉴스케일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났죠.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단기 성장 전망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을 위험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밝아 보여도 너무 비싸게 사면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렵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밸류에이션 체크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실행 리스크입니다. 이건 특히 SMR 같은 신기술 기반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거창하고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복잡한 원자력 프로젝트를 약속된 시간 안에 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건설 과정에서의 지연, 예산 초과, 기술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이 모두 이 실행 리스크에 포함됩니다. 오클로가 첫 삽을 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완공까지는 갈 길이 멀고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죠. 뉴스케일은 이 리스크가 더 커 보이고요. 그렇죠. 계획과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셋째, 뉴스케일 사례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파트너 및 후원사 리스크입니다. 특히 SMR처럼 아직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하고 대규모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운영할 강력한 파트너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꾸준한 자금 지원을 해줄 핵심 투자자나 후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파트너 혹은 후원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원이 약화되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넷째, 이것도 정말 간과하기 쉽지만 원자력 분야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규제 리스크, 레귤라토리 리스크입니다. 원자력 사업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의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규제를 받습니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매우 길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론 변화에 따라서 규제 정책이 예기치 않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넥스테라가 기존 발전소의 라이센스 연장에 성공한 것은 그만큼 이 규제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신생 SMR 기업들에게는 이 규제 허들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안전 문제가 워낙 민감하니까 규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술 리스크, 테크놀로지컬 리스크 자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SMR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상업운전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물론 기존 대형 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소형화하고 모듈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과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나 효율성 저하, 혹은 예상보다 높은 운영 비용 같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많네요. 밸류에이션, 실행, 파트너 후원사, 규제, 그리고 기술 자체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모든 혁신 기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이런 성장통을 겪게 되는 거군요. 처음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으로도 시장에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실제로 뭘 만들어냈고 얼마를 벌 수 있는데라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질문에 실질적인 성과, 즉 숫자로 답해야 하는 단계가 반드시 오게 마련이죠. 정확합니다. SMR 기술도 이제 막 그 혹독한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과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AI 혁명이 촉발한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큰 그림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필요성 자체는 다들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특히 SMR이라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 열광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실속 있는 옥이고 누가 아직은 거품이 낀 석인지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SMR 분야의 선두주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현재로서는 높은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 부담과 또 실제 사업을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예를 들어 실행 리스크나 파트너 리스크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반면에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전통적인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SMR만큼의 혁신성이나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정적인 사업 모델과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동일한 시장 성장, 즉 AI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라는 파도의 수혜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누릴 수 있는 대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결국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자의 장단점과 리스크 요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 분야에 대한 투자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가 무엇인지,
또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하는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투자 기간을 얼마나 길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겠군요. 네,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술에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과감하게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철학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있을 뿐이죠. 다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월스트리트의 최신 분석들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시장 속에서도 항상 냉철한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휩쓸리기는 쉽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시장일수록 냉철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나 분석가들이 SMR 기술의 상용화 속도에 대해서 품고 있는 기대치는 과연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속도에 대한 기대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SMR 기술의 개발과 실제 건설 그리고 규제 승인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상용화 속도가 이 엄청난 수요 증가 속도를 정말로 제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인 병목 현상이나 더딘 규제 승인 절차 혹은 경제성 문제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SMR의 실제 보급이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이 SMR 상용화 속도와 실제 전력 수요 증가 속도 사이의 미스매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이 복잡한 원자력 에너지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욱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 봐야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